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항포구 선착장과 방파제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외쳤던 대책 마련은 공연물이 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바닥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하류에서나 발견되던 오염물질 덩어리가 상류와 중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광주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9개 항목 모두 법정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모르게 상습적으로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항포구의 선착장과 방파제가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만 할 뿐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수부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추락한 1톤 화물 차량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장흥 수문항 방파제에서 47살 이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바다로 추락해 이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는 어선을 피항시키려 가는 남편을 선착장에 내려준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좁은데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차를 돌려. 그러니까 이제 3번, 4번 이렇게 고에다 뒤로 빠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는데 최근 4년 동안 방파제 등에서 차량 추락이나 안전사고로 152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관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고가 난 방파제에는 차막이 시설 등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인명구조함도 없고 가로등도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다 마찬가지 어디든지 위험스러워 저거 어떻게 뭐 안전턱 이렇게 훨씬 낫죠. 소규모 지방의항은 전남에만 900여 곳. 하지만 올해 선착장이나 방파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확보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네, 오늘은 태풍 소식에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태풍 너구리가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 텐데요. 광주를 포함한 내륙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영향이 좀 더 클 텐데요. 전남 해안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쪽에 태풍 앞부분에 비구름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곧 전남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물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영산강의 경우에는 더 더러워졌다는 주장이 있었죠. 환경단체가 강바닥에 시료를 채취해봤는데 시커멓게 썩은 흙이 나왔습니다. 예전엔 그나마 상류와 중류는 괜찮았었는데 이마저도 더 더러워졌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단체가 배를 타고 영산강 승천보로 들어갑니다. 장비를 이용해 4m 아래 강바닥을 긁어내자 검은 물질이 한가득 들려옵니다. 썩은 흙, 온이에서는 악취도 풍깁니다. 지금 색깔이 조금 시커멓죠. 실제로 이거 냄새를 맡으면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한번 맡아보실래요? 이런 거무튀튀한 이물질은 영산강 중류인 죽산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5년 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영산강 수질을 개선한다며 강바닥을 준설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썩은 흙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영산강에 대규모 보를 세우면서 오염물질이 영산강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그 결과 승천보 죽산보의 강바닥이 4대강 사업 전보다 더 오염됐다는 겁니다. 이 유속계는 초당 2cm의 유속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실제로 죽산보에 넣어 실험을 해봤더니 유속을 감지할 수 없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은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영산강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생태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천 공간은 많은 이제 생물들이 사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온이들이 쌓이고 또 이런 이제 계속 됐을 때는 이제 빈산소층, 무산소층이 됩니다. 아래 바닥이 이제 썩게 되는 거죠. 영산강 환경청은 환경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퇴적물 시료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 4대강 하천바닥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환경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이 법정 기준보다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9개 항목 모두 법정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하철 역사의 평균 미세먼지는 법정 기준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제곱미터당 65.9 마이크로그램이었고 이산화탄소 역시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426.7 ppm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달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원들 몰래 설치된 녹음기가 발견된 이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 도청이 예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녹음기가 발견된 건 지난달 5일. 녹음기를 찾아낸 한 직원은 불법 도청령으로 의심된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를 설치한 사람은 당시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53살 서모 씨. 서 씨는 행정실 한쪽에 있는 이 캐비닛 위쪽에 이런 초소형 디지털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서 씨는 당시 통학 차량 사고 조치 등 학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잡했는데 우선 담아놨다가 감사 이후에 처리하려고. 진짜 카메라가 높이 있어서. 하지만 다수의 교직원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이런 불법 도청이 처음이 아니란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의 대화 내용은 자신들도 모르게 밖으로 퍼져나가기 일쑤였고 서 씨가 직원들을 도청한다는 것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치해놓고 소문이 자꾸 들리니까 지금 뭔가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식으로. 항상 감시받는 기분에 불안감을 느낀 직원들은 평소 행정실 곳곳을 주의 깊게 살펴왔다고 말합니다. 찾는다고 난리도 쳐보고 어쩌고 했는데 그게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4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해 학생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 23일 투신해 숨진 광주 모 중학교 16살 조목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군이 친구들로부터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학교와 교사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광주시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조군을 성추행한 가해 학생 1명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조군의 자살 이후에 학교 측이 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유족은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공천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광산을 선거구에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할 방침이지만 거론되는 인물들이 고사를 하는 데다 당내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아 마땅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정배 예비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등 무소속 출마를 위한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영광, 한평, 담양, 장성 보궐선거구는 이계호 전 전라남도 부지사와 이석형 전 한평군수 등 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송환기 새누리당 광주 광산을 당협위원장이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환기 위원장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려면 광주의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한다며 집권 여당 후보로서 광주와 광산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민심을 돌보는 데 충실하지 않고 공천을 받기 위한 계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타이거즈 이번 주 출발이 좋습니다. 인천 문학구장에 호랑이 기운이 솟았는데요. 타선은 무려 3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SK 마운드를 제압했습니다. 찍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은 포물선 함정점 승리를 가져오는 쐐기포이자 타이거즈 상승세의 쐐기를 막는 이범호의 한방. 풀카운트까지 가는 끈질긴 싸움 끝에 쏘아 올린 이 한방은 역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박빙이었습니다. 초반 후퇴하던 양현종이 흔들리고 중간 개투진까지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역전패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선의 방망이는 무서웠습니다. 대타로 나온 박기남이 결승타를 때려주고 타선 전체가 고르게 활약하며 장단 18개의 안타를 몰아쳤는데요. 중심 타선이 제 역할을 100% 수행하고 하위 타선까지 살아나면서 공격력에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기다리던 김주형과 김다원의 한방도 있었습니다. 좀처럼 터지지 않던 김주형 선수.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듯 2개의 안타와 함께 시원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요즘 주춤하던 김다원 선수도 첫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내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기세가 오른 타이거즈의 방망이는 멈출 줄 모릅니다. 연승에 시동을 건 기아. 오늘 오후 6시 30분 인천 문학구장에서 SK와 시즌 11차전을 갖습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은 김진우, SK는 박민호 선수입니다. 선발로 복귀한 김진우 선수가 승리를 챙겨준다면 더없이 든든할 텐데요. 폭풍 컵으로 SK 타선을 꽁꽁 묶어주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중형태풍 너구리가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기상특보를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태풍의 영향이 계속될 텐데요. 광주를 포함한 내륙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비와 함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쪽에서는 영향이 좀 더 클 텐데요. 20에서 60mm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쪽에 짙은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비가 시작되었고요. 곧 우리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26도, 화순 29도, 구례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8도로 아침 기온에서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내일부터는 한낮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올라서겠고요. 모레 30도, 토요일 29도로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요일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이선재 총장이 대학교 여자총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대학양궁연맹 회장을 맡았습니다.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한국대학양궁연맹 총회에서 제6대 회장을 맡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총장은 런던 올림픽 이관왕 기범의 선수를 배출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학 양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은 다른 지역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 지역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으로 전국 평균 6.7명을 웃돌았고 지난해 하반기 7.6명에 비해서도 올랐습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각각 63.9%와 97.6%로 전국 평균 45.8%와 84.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에 전남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은 낙찰률이 28.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광주 캠퍼스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자동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프로그램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폴리텍 광주 캠퍼스는 앞으로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수행 전담 기관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벤츠 측은 학생 교육과 교재 기증, 교육생 장학금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여러 부위에 발생한 사마귀를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피부과는 지난 3년 동안 다발성 사마귀에 대해 2주 간격으로 홍역, 볼거리 예방접종, 즉 MMR 면역주사를 주입한 결과 환자 가운데 60% 이상이 별다른 불편함 없이 완치되거나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돼 발생하는 사마귀 치료에는 지금까지 냉동요법과 레이저 치료법이 사용됐지만 재발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 병원이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은 재발률이 3.2%에 불과했고 이 같은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광주 전남기자협회와 5.18 기념재단은 2014년 5.18 언론상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모합니다. 시상 분야는 취재 보도와 사진, 논평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각각 2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공모 대상은 한국기자협회 소속 전국 언론인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고 알리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보도한 신문, 방송, 통신 기사입니다.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고흥특별전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박물관이 5번째 남도문화전으로 기획한 고흥특별전은 비파형 청동검과 분청사기 유물 등 선사시대에서 현대까지 고흥의 역사를 대표하는 500여 점의 유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고대 해상 세력의 중심지에서 우주항공의 메카로 발전하는 고흥의 진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